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하 제5장 보시겠습니다. 5장도 제선왕과 맹자와의 대화인데요. 제선왕이 문활 물었습니다. 인계위아 회명당이라 하나니 회저와 이호와 이렇게 물었죠. 인계위 사람들이 다 위아 나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말합니다. 회명당 명당을 훼손하라고 명당을 헐어버리라고 말을 하는데 회저와 이호와 그것을 헐어버려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자입니다. 그만두다 라는 말이에요. 회저와 그러면 헐어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 우선 이제 이 명당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는 건데, 이 명당이라는 게 밝을 명자의 집당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명당 그러면 묘자리만 생각을 합니다. 명당에 묘를 썼다 뭐 이렇게. 근데 원리는 뭐 같은 거겠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인데, 이 밝은 집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밝은 집이려면 가장 첫 번째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선왕이나 맹자가 살았던 중국 또는 우리나라 이런 북방구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밝은 집이려면 북쪽에서 남향으로 집을 지어야 해요. 그래야 사계절을 봤을 때 그 집에 그 빛이 가장 인간이 살기에 좋은 조건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뜨거운 햇볕은 지붕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이제 해가 이렇게 낮게 떠서 낮게 지나가니까 이제 방안 깊숙이 들어오려면 남향으로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남쪽을 향해 있는 집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집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이 집의 주인이 항상 남쪽을 바라본다는 상징을 갖겠죠. 근데 항상 남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임금입니다. 임금. 그러면 임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자가 있고 제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후국 안에서는 임금이 남쪽을 향해서 남면을 하고 그걸 남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하들은 임금을 향해서 북면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궁을 생각해 보시면 근정전이라든가 이런 경복궁의 근정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임금님의 어좌가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그 임금님을 향해 하려면 북쪽을 향하겠죠. 신하들은 임금하고 마주 보려면 그 임금이 남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나라 안에서는 누구라도 다 임금을 향해서 북면을 하고 임금은 그들을 향해서 남면을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천자를 찾아가면 천자에게는 북면을 하겠죠. 제후들이. 천자는 남면을 하고. 근데 천자가 북면을 할 대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쪽을 향해서 남면을 하는 사람은 천자, 즉 왕이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런 집을 명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볕이 가장 많이 항상 밝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 집이니까 명당이에요. 그래서 명당이라는 게 임금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천자가 제후들이 찾아오면 제후들은 북면을 하고 천자는 남면을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천자가 가끔 한 번씩 제후의 나라를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후의 나라들을 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뭐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동쪽 지역, 서쪽 지역, 남쪽 지역, 북쪽 지역 해서 어느 한 군데를 가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후들이 다 그곳으로 오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거 말씀드릴 때 이제 본사 그룹 회장님하고 지사장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지사장들을 찾아간다 그럴 때에 예컨대 영남을 간다 그러면 뭐 부산, 마산, 울산, 뭐 경주 여기를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영남의 그 거점이 어디가 하나 있으면 거기로 그 지역에 있는 지사장들이나 뭐 본부장들이 다 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 거점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그 거점을 만들 적에 그 거점, 천자가 그 지역을 갔을 때에 그 거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을 테고, 그 건물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명당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근데 이 동쪽 지역의 거점으로 세워둔 그 명당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제나라에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천자라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의 그런 권위를, 그런 힘을 이미 상실해가지고 이 명당이라는, 제나라 안에 있는 이 명당이라는 이 건물을 천자가 사용을 안 해요. 그게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 명당을 나보고 헐어버리라고, 천자가 사용하지도 않는 저 건물을 뭐하게 저렇게 보존을 해놓느냐고 헐어버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천자의 건물인데. 그래서 맹자한테 묻기를, 저걸 그래서 헐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헐어버리지 말고 그냥 놔둬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제선왕이 이걸 왜 물어봤을까, 맹자한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물어보는 제선왕, 그리고 그 제선왕과 함께 전국 칠웅 7개의 강대국들을 나눠서 지금 형세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다른 나머지 6개의 군주들, 그들이 다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해서 자기가 제국의 왕이 되는 것이 모두의 꿈이라고요. 제선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내가 말하자면 새로운 제국의 천자가 되고 싶은데, 그 천자가 예전에 사용했던 제후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제후들을 이제 그 제후들한테 복종을 받는 그 건물이 우리나라 안에 있어요. 제선왕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싶을까요? 안 사용하고 싶을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 자체가, 천자가 사용했던 그런 권위 있는 건물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그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통일 제국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고 싶은 건물이겠잖아요.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맹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걸 사람들 말처럼 사용 안 하니까 헐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걸 헐어버리지 말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 내용을 보셔야 하는 거죠. 자, 맹자가 저 질문을 하는 제선왕의 의도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맹자 대왈, 명당자는 왕자지 당연히, 왕자의 당이니,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왕자가 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 집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천자만이 사용하는 천자의 집이다 이거죠. 왕자지당. 야니 왕욕행 왕정이여시든, 왕께서 왕의 정치를 행하고 싶으시다면, 즉 물회지의소서, 그것을 훼손하지 마소서. 저 말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선왕이 훼손하지 말고
사용할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그 얘기. 왕께서 왕정을 행하고 싶어. 근데 조건은 그냥 훼손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당신은 제후고 이 집은 천자의 집이니까 제후가 천자의 집을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당신이 제선왕 당신이 왕의 정치를 행하고 싶으시다면 훼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은 훼손하지 말고 사용을 하려면 요거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선왕이 바로 반응합니다. 왕정을 가득 무녀이까 이렇게. 그럼 왕의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급 관심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자 맹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왈 맹자가 대답합니다. 석자 문왕지 치기야에 옛날에 문왕께서 기라는 지역을 다스리실 적에 그 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전에 그림을 보셨었는데 이 그림을 처음에 이제 문왕의 시조였던 분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다가 이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여기에서 다시 빈 땅으로, 요 빈 땅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빈 땅으로 이주를 했고 그 빈 땅에서 다시 여기로 이제 이주하신 분이 저기죠. 공유. 그래서 여기서 요 기주로 가고 이 기주 땅에서 문왕이 서백이 되고 그의 아들 무왕이 주나라 주왕조를 세우고 요 호경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새 왕조의 수도를 여기다가 만들게 되고 뭐 이제 그 과정인데, 문왕이 이 기주 땅을 다스리실 적에 치기야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왕의 정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의 정치. 그러니까 요 왕은 천자, 제왕의 정치인데, 지난번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왕도 정치하고 패도 정치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패도 정치. 그러니까 힘을 바탕으로 한 춘추 시대 이후의 제후들이 중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정치가 패도 정치예요. 근데 그 이전에 춘추 시대 이전에 왕이 천자가 백성들을 덕으로서 다스렸던 시대의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하고, 맹자는 그 패도 정치에 반대하면서 저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임금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왕정은 바로 이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 맹자는 이렇게 힘에 의한 전쟁을 통해서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그 제국은 불가능하다고 봤고, 그것이 몇백 년째 지금 불가능했으니까 앞으로도 저것은 불가능하다고 봤고, 실제로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길은 백성들을 희생 삼아서 힘으로 패권을 쟁취하는 패도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덕의 정치를 실현했을 때만 통일 제국의 제왕이 될 수 있다고 맹자는 확신했었어요. 그래서 이 왕정을 이제 물어보니까 제선왕이 왕정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맹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문왕이 기주를 다스리실 적에 어떻게 했냐? 경자를 구일하며 밭가는 사람을 구일을 했다. 구일이란 9분의 1입니다. 9분의 1. 저 9분의 1이 여러 번 앞에서 나왔던 요 땅을 9등분을 나누고 이 9등분을 나눠서 이 8집이 각각 사전 100몇씩을 받고, 여기는 이제 공전이고 요 공전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내고 요 하나는 자기들이 갖는 이제 그 정전법. 이 정전법이 9일이에요. 9일. 9분의 1. 요걸 정전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밭가는 사람들이 9분의 1을 정전법을 통해서 생활이 안정되게 그렇게 하셨고,
기주 땅을 다스릴 적에 사자를 세록하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 밭가는 사람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 밭가는 사람이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고 이 농부들이 결국 백성의 절대 다수예요. 백성의 절대 다수고 즉 인구의 절대 다수가 경자들이고 또 세금의 원천이고 저기가 농경시대니까 세금의 원천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요 9.1이라는 정전법을 시행했다 그러면 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한테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자를 벼슬하는 사람들을 세록하며 그랬습니다. 벼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는 거죠. 자기가 입고 자기가 먹고 쓰고 할 것들을 자기가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충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벼슬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조정에 나가서 벼슬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의 먹을 것으로 바로 오지 않아요. 나는 내 먹을 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해요. 나는 벼슬하는 사람들은 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 지을 적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 짓지 않아요. 대신 이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람들한테 세금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한 절대 다수인 이 백성들을 위한 저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나라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공들을 세웁니다. 자신의 재능을 바쳐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한 이 사람들을 국가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살아생전에는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을 녹봉을 통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나라에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으면 죽었다고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국가는 잊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잊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기 집안도 돌보지 않고 나란 일을 했던 이 사람에게 자손이 있다면 그 자손에게 녹을 대대로 주는 것이 세록입니다. 대대로 녹을 줘요. 그래서 자손들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즉 다시 말하면 국가가 당신들의 자손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의 공을 잊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국가의 보상 그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당신들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공을 세우면 국가는 당신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신들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의 자세를 세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위는 주지 않아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병조판서로서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아들에게 병조판서 자리를 물려주지는 않는다고요. 다만 아버지가 병조판서를 통해서 국가의 전란을 뭐 어떻게 해결을 하는 공을 세웠다. 백성들의 그 생명을 지키는 어떤 전장에서의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국가는 그 아버지 병조판서였던 아버지에 해당하는 녹봉을 그 자식들에게 줌으로써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면 보살폈을 자식들을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들을 보호한다 하는 이제 그런 그것이 세록이고, 아버지가 병조판서로서 훌륭했다고 해서 아들도 병조판서로서 훌륭하게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넘겨주지는 않아요. 다만 자리를 준다면 그 아들도 이제 그런 역량이 있으면 주겠지만 아버지가 그랬다는 이유로 자리를 주지는 않는다. 요 록이라는 게 이제 요 위하고 구분된다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백성들한테, 요것은 벼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고, 관시를 기부정하며 그랬습니다. 요 관문과 시장인데, 요 관문은 여기 도시를 이제 만들고, 여기에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문을 만듭니다. 여기 바깥에서 요 내부로 들어오려면 요 4개의 말하자면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고, 여기로는 못 들어와요. 바깥. 그러면 이런 성문을 왜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 부정한 세력이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 관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 도시 안으로 들어와도 이 도시의 안녕이 해치지 않겠다 싶으면 들여보내는 거고, 이 안녕을 해칠 수 있다 싶으면 여기서 걸러서 내쫓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관문이라는 요 관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요 시자는 이제 뭐냐? 그러면 요 도시 안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를 짜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약초를 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약초를 캐는 사람들은 약초는 많이 캐지만 농사를 지을 땅이 산에는 없기 때문에 곡식이 부족하겠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약초를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자의 그 많고 적음이 불균형한 상태가 되는데, 그 불균형한 상태를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약초를 가지고 와서 물고기를 사간다든가 곡식을 가져간다든가, 대장장이는 연장을, 도구를 많이 만들어서 사러 오는 사람한테 그것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물고기를, 약초를 산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 물자를 이렇게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이 시장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관문이나 시장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들어오는 것을 검사해서 안녕을 해칠지 안 해칠지를 판단해서 검사를 해서 받아들이고 내쫓고 하는 그런 용도로 이 관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거두는, 통행세를 받는 수단으로 저 관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 돈을 가져가는 거죠. 이 시장도 이제 뭐냐면, 시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도록, 근데 그 물물 교환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게 국가가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 시장을 어떻게 국가가 관리를 했냐? 그러면 그 공정한 거래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너 이득 봤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관문이고 시장이고 전부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후대에 오면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옛날에 문왕께서는 이 관문과 시장을 기부정했다 그랬어요. 이 기자가 살피다 합니다. 검문하는 거예요. 검문. 여행객을 검문하고, 장사를 매점 매석 같은 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부정한 상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검문을 하고, 요 정자가 세금이에요. 세금을 먹이지는 않았다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맹자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왕도 정치가 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문왕의 사례로. 그 다음에 택량을 무금하며 그랬습니다. 이 택량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저수지입니다. 자연저수지니까 공공재라고요. 근데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금지를 해요. 물고기를 사람들이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또 돈을 내라 그래요. 거기를 이용하려면. 그러니까 이건 공공의
것인데 국가가 그것을 독점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면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문왕은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그물눈이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와서 물고기를 잡는 그 행위들만 제지했고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죄인을 불로하더시니 그랬죠. 죄인을 불로, 요 노자가 처자 노자입니다. 처자식이라는 뜻의 노자예요. 처와 자식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요 노자가 노비할 때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식을 노비로 삼는다 이런 거죠. 저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연자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인을 다룰 적에 그 죄를 진 그 사람한테만 죄를 물으면 됐지 그의 처자식한테까지도 형벌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았다 문왕은. 근데 요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죄인을 처자식한테까지도 연자죄를 물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문왕이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당시는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왕도 정치가 뭐냐고 물으니까 당시에 했던 것들을 반대로 하는 것이 왕도 정치라고 지금 맹자가 이야기를 하고 왕도 정치를 행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이 정치를 행하면 틀림없이 왕이 되실 것이고 통일 제국의 왕이 되실 것이고 통일 제국의 왕이 되신다면 그 명당을 사용할 권한이 당신에게 주어질 테니 그때 새로 명당을 짓기보다는 지금 있는 건물을 훼손하지 말고 놔뒀다가 그때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맹자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건물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바랬던 말이라서 왕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맹자가 해준 이 이야기는 제선왕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선왕이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핑계를 대서 말합니다. 그 핑계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